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컨텐츠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2일날 JP모건 자산운용 산하의 리서치 센터 내서 매년 초에 아이온더 마켓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더 마켓이라는 보고서는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JP모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보고서로 유명하거든요. 가끔 한 번씩 중간 리포트를 발간하는데요. 지난 8월 2일날 라스푸틴 이펙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주요 내용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또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조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몇 가지 중요한 그래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공유를 드리고자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스푸틴 이펙트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869년도에서 부터 1916년도까지 생존했던 러시아 출생의 약간 요승이죠. 기행을 일삼았고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인데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단절이 되게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망하게 되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레닌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그 시기에 살면서 러시아의 황실을 아주 파탄으로 이끌었던 아주 기행을 일삼았던 파괴 수도자 또는 요승이라고 불립니다. 내용이야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라스푸틴 이펙트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이제 민심 이반시키고 국제 정세에서도 고립시키고 했던 일개 요승이 황실을 아주 거의 뒤집어 놨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1910년 12월 30일 날 황족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걸석 재판을 엽니다. 걸석 재판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피고인이 출석 안 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걸석 재판에서 라스푸틴을 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파티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였다고 하는데 보통은 청산가리를 먹으면 수초 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청산가리를 먹은 후에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즐겁게 즐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4발의 총격을 했다, 10발의 총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총까지 쏘면서 강철 지팡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나 보죠. 그래서 양탄자에 싸서 이제 근처에 네바강이라는 강에다가 수장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더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란 게 며칠 지난 후에 시체를 인양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명상은 총상은 맞았는데 직접적인 사익은 익사더라. 그러니까 총을 맞고 청산가리를 먹은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익사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서방에서는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더 마켓의 제목도 라스푸틴 이펙트라고 해서 이를테면 글로벌 또는 미국 경기가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4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작은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작년 3월 이후에 청록색 그래프가 이제 페드 금리 수준인데요. 0.25에서 지금 현재 5.5%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분기 성장률입니다. 작년 1, 4분기, 2,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연속 2분기 하다가 작년 3, 4분기, 4, 4분기 3.6%, 2.4%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성장을 했고 올해 1, 4분기 2%. 올해 2, 4분기 얼마 전에 발표했죠. 2.4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죠. 지난 2, 4분기 성장률이 2.4%인데 이게 연율화를 하면 미국의 연 GDP 성장률이 2.6%에 달하는 아주 견조한 수치입니다. 이 2.6%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도부터 2023년도에 미국의 연 GDP 성장률 평균이 2.56%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고성장을 구가를 했을 그 시기까지 포함한 게 2.56인데 지금 현재 2.6%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주 견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과 8월 8일 현재로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웃 올 3분기 성장률이 당초 3.9%까지 예상을 했다가 오히려 4.1%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수치도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실시간을 반영해서. 그렇더라도 아주 견조한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 3월부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황이냐. CPI, PPI 이번 주 발표됐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하향하고 있죠. 그거를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CPI나 PPI는 매달 발표가 되고 실시간으로 제대로 반영을 안 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빈번하게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 그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지출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CPI에 들어가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민간 주거비를 조사하는 지수, 진로우 지표라든가 펜스테이트라든가 닐슨이라든가, 그래서 공신력 있는 소스들에서 최신 실물시장 가격 데이터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끌어와서 매일 인플레이션 변화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트루플레이션 왼쪽 그래프 보시는 대로 연 미국의 물가지수가 지금 2.33으로 계속해서 수년간 꾸준하게 안정화되면서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차트와 앞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기가 이렇게 견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이온더 마켓에서 얘기하는 과거의 중앙은행들의 그 최근에 아주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기가 견조할까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가 6페이지인데요. 좌측 그래프가 이제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직후에 회색 그라데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왔던 것,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비슷한 기간 동안에 실질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수익률 곡선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고지 해석하면 경기 침체를 항상 과거에 보여왔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최근에 기업 부분의 상황은 굉장히 그 건강한 상황이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그 BS, 밸런스시트죠. 흑자 영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실질자금 조달이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좌측 그래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직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우측 그래프하고 대입을 해보면 과거 경기 침체기에는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초반에 실질금리가 10%가 넘었다든가, 가장 최근 2002년도 초반에도 실질금리가 4%였고요. 2017년도, 8년도, 9년도 그 수준이 한 1% 가까운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0.7%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공산이 굉장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 대비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굉장히 탄탄한 거에 대한 배경이 된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오른쪽에서 보는 실질금리는 그 페드레이트에서 콜 CPI를 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한 0.7%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10년물 실질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금리가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도 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장기금리보다는 단기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0.7% 수준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동성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그 2008년도, 7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정부가 그 퀀티티티브 이징,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한 1경 정도를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도 팬데믹 당시에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 수준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22년이죠. 3월 이후에 이제 급격한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시중의 유동성 축소를 나섰고, 그래서 보통 분들은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을 거고, 그래서 대출 규준도 까다로워진 데다가 유동성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JP모건에서 파악한 데이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7년도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를 하다가 2020년도에 거의 폭증을 하죠. 그때 5천조를 더 뿌렸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수준이, 줄어든 유동성 수준이 전고점 대비해서 약 35% 정도밖에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유동성의 증가 추세가 꺾이진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만 가계 초과 저축이 2024년 중에 이제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까지 경기가 견조하는 데 한몫을 하는 이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는 거에 또 서포트를 해주는 데이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선 차트에서 제가 기업 재무 상황 말씀을 구두로만 드렸는데, 실제 이 7페이지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래프가 뜻하는 바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인데요.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총 저축, 총 유동성에서 자본 이전이라든가 자본 지출이라든가 해외 수익을 현재 유보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실제 그
기업들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거나 나가는 돈을 감안한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 현금 흐름이 최근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플러스권에서 급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침체기에 비해서는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그 자취 유튜브나 앞서 지난주 선행지표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다른 하우스하고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제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대규모 재정정책이 긴축에 의한 악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2017-18년도 트럼프 정부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싼 생산 비용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해외 기업들까지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하는 리쇼어링 등의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에 새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저희 앞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리쇼어링 덕분에 미국 내 제조업 지출 증가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런 데이터는 잘 안 다뤄지는데, 물론 그 리쇼어링 등에 따라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확충됐을 때 생산 비용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거나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중국의 그 WTO 가입 이후에 미국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부진해져 있었거든요. 뭐 러스트벨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재차 개선되는 징후가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지출 폭등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효과에 의해서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되거나 또는 제조업 경기가 개선됨에 따른 그런 긍정 효과가 뭐 비용 상승에 의한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부정 효과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러스트벨트라는 게 과거에 자동차 생산 철강 위주의 어떤 지역 통합 균형 벨트였잖아요. 그게 이제 제조업 기반이 망가지면서 다 녹슬었다고 해서 러스트벨트라는 악명이 붙여졌는데 그 러스트벨트 대신 최근에 배터리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 배터리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미시간주에서부터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그런 남동부뿐만이 아니고 중서부에 걸쳐서도 그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의 어떤 파급 효과가 실제로 지금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벨트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붐이 지금 일으켜진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인터넷에 여러분께서 EV 배터리 플랜트라는 조회만 해보셔도 뭐 최근에 제가 한번 아까 찾아보니까 도요타에서 최근에 21억 불을 미국 현지에 투자했고 뭐 공장 짓는 데 투자하고 포드가 13억 불 투자, LG 에너지와 현대가 또 43억 불 투자하기로 했고 GM이 25억 불 투자하기로 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자료나 그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리쇼어링이란 말만 들었지 실제 이 리쇼어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좌측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제조업 지출을 폭증시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제조업의 어떤 기반 자체가 지금 점점 다시 리빌드업 되고 있다는 거는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 따른 정부 지출이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 실제 집행을 하는 스케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우측 그래프에서 좌측에 있는 Direct Government Spending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텍스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게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 세제 혜택에서 간접적으로 뿌려지는 규모를 보시면 미국 제조업이 앞으로 어떻게 리빌드업이 되는지 또 그게 미국 경기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지 어떤 규모로 갖고 올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투자 메리트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 역시 견조한 미국 경기를 떠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SVB은행 또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무디스가 지방은행들 10군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해서 살짝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런 은행권과는 다르게 지금 미국의 기업과 가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자 비용 수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이 가장 좌측의 빨간색 선인데요. 미국 기업들의 이자 비용 수준이 얼마나 증가하고 떨어지고 있느냐인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과거 수년 전부터 기업들은 물론 뭐 2007년도 이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 정부 주도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 그 재무 건전성, 가계 재무 건전성을 계속해서 견실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채 만기 구조도 굉장히 다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그 maturity expand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덕분에 그 금리가 오르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금리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굉장히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잘 이렇게 다변화시켰던, 그러니까 뭐 리파이낸싱 차원을 구조를 잘 짰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그 역대급으로 낮은 이자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또한 양호하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래프가 가장 좌측 그래프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계 부문의 재무 건전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운데 그래프가 그 미국의 부채 비용 또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 정책금리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지금 현재 5.5%가 됐고, 작년 초에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약 2.5%에서 한 3% 사이 수준이었다가 지금 6%대 후반, 뭐 7%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의 더블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입을 해서 미국 가계의 미국은 대부분 그 주택을 구매할 때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서 구매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변동금리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모기지의 가계의 모기지 대출의 95% 이상이 다 고정금리고요. 그 고정금리의 평균 금리 수준이 3.5%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JP모건 자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신용평가사 이런 보고서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 7%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데 노출된 가계가 불과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보여드리는 게 지금 가운데 그래프에서 노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지난주 이번주 한두 개 보고서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미국 가계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했던 부분의 연체율이 딜링퀀시 레이시라고 해서 그게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프에 역시 파란색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Debt Service to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내가 부담하는 부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왔죠. 그런데 좀 길게 보시잔 말이죠.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에서 2020년 기간의 평균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것 뿐입니다. 그나마도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가계의 어떤 자산, 뭐 자본 형성에 있어서는 그 주택 부분이 큰 폭을 차지할 겁니다. 가장 오른쪽 그래프에 미국 주택 공급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도 역시 저희가 경기 선행 지표 할 때 보여드렸지만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리바운드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작년 3월 이후에 미국 주택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죠. 뭐 한 30-40% 정도 하락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주택 공급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2월부터 주택 가격이 아주 견조한 리바운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 가계의 재무 건전성, 자산 건전성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매크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10페이지 좌측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코인시던트 이코노믹 인덱스 경기 동행 지표,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경기 선행 지표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대로 최근에 보시면 파란색과 노란색 점선이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죠. 노란색 점선이 경기 선행지수고요. 파란색 실선이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는 반등을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선행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경기지표 설명드리면서 실제 이 동행지표와 선행지표가 괴리가 있는 부분은 과도하게 반영된 긴축, 중앙은행의 긴축, 예를 들면 선행지표의 서브셋 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반영되면서 왜곡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온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 아이온더 마켓에도 그거 외에 서비스업이 호황인 부분이라든가, 뭐 저희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리쇼어링 등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제조업 기반의 어떤 리빌드업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행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동행지표와 선행지표 괴리에도 불구하고 선행지표가 곧 리바운드 할 거라는 예상을 지금 이 보고서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번 발표된 7월달 ISM 제조업 PMI 보고서를 보면 실제 제조업 지표가 지금 50 수준 수축 국면이죠. 50 수준 이하에 있는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도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향후 한 6개월 정도
좀 확장하자면 6개월에서 한 9개월 내에 심각한 경기 위축을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더라도 완만한 뭐 마디스트 정도 한 그 위축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월스트 케이스 생각을 해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ISM 제조업 PMI의 서브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부 서브 지표 중에 이 ISM 제조업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하는 지표가 있어요. 뉴 오더스에서 인벤토리를 뺀, 다시 말하면 신규 수주에서 재고 지표를 뺀 수치가 ISM 제조업을 한 3, 4개월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번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거 3개월 전부터 이 뉴 오더스에서 인벤토리를 뺀 수치가 리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지표가 뭐 제조업 PMI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의 선행 지표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근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 제조업 또는 선행 지표가 리바운드 할 공산이 아주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좌측의 가계 저축,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저도 뭐 아직 데이터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동조를 하긴 합니다만, 당초에 올해 2023년 가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될 거라는 지나친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10페이지 오른쪽 그래프 JP 모건의 인베스트먼트 부분과 그 프라이빗 뱅크 부분,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부분에서 공이 이제 조사한 미국의 가계 저축의 초과 저축 상황을 보시면 적어도 2024년 중반까지는 가계 저축이 소진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 초과 저축과 관련된 마켓 컨센서스를 고려하더라도 2023년 중 정도가 예상이 되지, 당장 소진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그게 또 경기 침체를 야기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가계가 소비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거가 이 초과 저축이 여유가 있다는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득이라든가 또 소비를 지탱해주는 그런 아주 그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더라도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탄탄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온도 마켓 JP 모건 그룹에서 보는 왜 이렇게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탄탄하더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 실질금리가 지금 최저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생각보다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가계도 초과 저축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 그리고 정부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인프라법, 반도체 법안에서 실제로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텍스 익스펜디처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텍스 익스펜디처니까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그런 규모가 굉장히 무시 못할 만큼의 지금 유동성이 제공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었던 유동성 부분이 최근에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약 35% 정도밖에 축소가 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7, 8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그 유동성의 어떤 증가 추세가 훼손이 된 상황이 아니더라. 그리고 미국 가계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거기에 또 그 주택가격 상승도 일조를 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이런 것만 보면 미국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걸 제가 지금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 2, 3회차에 걸쳐서 견조한 미국 경기 상황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온더 마켓, JP 모건에서 얘기하는 아이온더 마켓에서도 저희하고 유사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 미국 경기의 견조함을 다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있고요. 물론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다음 컨텐츠 예고인데요. 미국 국가 총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 규모가 역대급으로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미국의 이제 장기금리, 뭐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3년물, 10년물, 30년물 입찰 규모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견조하게 끝났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0년물이 시장금리 대비해서 1.4bp 정도 떴다고 해서 막 호들갑들을 떨었는데 전혀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12페이지에 보시는 그 소규모 회사들이 커머셜 또는 인더스트리얼하게, 그러니까 상업용 또는 산업에 투자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대출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저희가 여러분께 그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의 견조한 경기 상황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다음 컨텐츠에서는 미국 경기 또는 시장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는 목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